안녕하세요.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동차의 엔진이라던가 변속기, 구동 방식 같은 이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연료에 따른 내연기관 엔진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연기관 엔진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 바로 가솔린과 디젤, LPG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엔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지를 해두면 좋을 만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엔진이 폭발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마력과 토크의 개념인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엔진에서 피스톤이 폭발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이 엔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4행정 사이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연기관 엔진은 이 피스톤에 공기랑 연료를 넣고 쭉 압축해서 이거를 팡 하고 터뜨리는 그 힘으로 엔진이 작동하고 차를 굴리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피스톤이 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연료에 따라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이 디젤 차 같은 경우는 별다른 보조 장치가 없어도 이 압축 과정에서 온도가 충분히 상승을 하면서 알아서 폭발할 정도로 이게 고압축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가솔린 엔진은 순수하게 피스톤이 압축하는 것만으로는 불이 붙을 만큼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불꽃을 튀겨줘서 폭발을 시키는 이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출력, 즉 마력과 토크의 정확한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통 차를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마력과 토크라고 하면 보통 마력이 속도, 토크가 힘,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동등하거나 좀 상반되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은 절대 그런 포지션이 아닙니다. 이 둘의 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자동차의 최종 출력, 즉 마력은 엔진의 토크 값에 엔진의 분당 회전수, 이 RPM을 곱하면 나오는 그런 결과값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사전에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듣는다면 이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가솔린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엔진의 회전 사이클 과정에서 단순히 피스톤의 압축만으로는 불꽃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솔린 차에는 점화 플러그라는 장치가 따로 붙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피스톤이 압축하는 과정에서 팍 하고 스파크를 같이 튀겨주면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부품이에요. 이것처럼 가솔린은 엔진이 돌아갈 때 압축력이 크지가 않고 순간적으로 폭발할 때의 힘도 크지 않은데요. 이것 때문에 순간적인 폭발력, 즉 토크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엔진 파워 자체는 크지가 않지만 대신에 회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돌릴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생깁니다. 여기서 1분당 엔진이 회전하는 속도를 레볼루션 퍼 미닛, 줄여서 RPM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가솔린 차량의 계기판에서 RPM 게이지 쪽을 잘 보시면요, 엔진의 회전 수치를 나타내는 RPM의 권장 한계값이 일반적인 차들 대부분은 6,5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을 무리해서 끌어쓸 수 있는 영역인 이 레드존도 최대 8,000까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적인 파워, 토크가 크지는 않지만 대신 이걸 최대한 더 많이 굴려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차가 1분 동안 일하는 토탈값, 즉 마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진의 회전수 한계값이 더 높다는 거는 결국 차량을 더욱더 고속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차량이 가진 스포츠성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차쟁이들이 선호하는 차, 스포츠성이 강한 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가솔린 엔진을 달고 나와요. 게다가 피스톤의 압축력과 폭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진동이 적고 소음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운전자도 고스란히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객으로 하여금 떨림이라던가 시끄러운 소리가 별로 없이 정숙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으로도 작용하는 거죠. 일단 운동 성능적인 부분은 이런 장점이 있을 테고요. 유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디젤 엔진의 경우 최근 여러 가지 환경 규제라던가 이 법규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부착돼야 하는 장치들이 있는 반면에 가솔린 엔진은 굳이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피스톤의 폭발력이 크지 않고 온도 자체도 디젤보다는 적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 엔진을 제작하는 소재 측면에서도 좀 여유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 가솔린 차량을 만들 때 이 디젤 엔진 대비 제작 단가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특징이 듭니다. 제가 매번 모든 영상에서 말하는 거지만 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품이 적게 들어갈수록 그만큼 엔진이 고장날 확률, 리스크 자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게다가 본네트 안에 엔진을 설치할 때도 이 상대적으로 디젤 엔진보다는 가솔린 엔진이 부피라던가 사이즈가 작아서 공간을 덜 잡아먹게 돼요. 결국 이런 점들이 모두 합쳐지면서 정비사 입장에서는 수리하기도 편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비랑 수리 비용이 좀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보다 더 편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디젤 엔진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이 돌아갈 때 디젤은 따로 스파크를 튀겨주지 않아도 순수하게 압축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다른데요. 그래서 디젤 엔진은 불꽃을 터뜨려주는 점화 플러그라는 장치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축력과 폭발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스톤이 한번 빵 하고 터뜨릴 때 발생하는 그 힘이 가솔린보다 훨씬 더 좋아요. 대신에 엔진 회전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서 이 엔진의 분당 회전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4,500rpm 정도까지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레드존의 한계치도 한 6,000rpm 정도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도 앞서서 말했듯이
말했듯이 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이 파워라든가 무언가를 끌고 가는 견인력, 그러니까 토크 자체는 디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회전수를 최대한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막 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낮은 RPM 구간에서는 디젤 차가 훨씬 더 힘차게 뻥뻥 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100개의 짐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가솔린은 짐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맥스 캐파가 한 10개까지밖에 안 돼요. 하지만 대신에 이걸 날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1분 동안 10번을 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분 안에 총 100개의 짐을 다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반면에 디젤 엔진은 짐을 한 번 나를 때마다 20개씩 엄청나게 많이 나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1분에 고작 한 4번 정도밖에 왕복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디젤 엔진은 1분 동안 총 80개밖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각각 갖는 마력과 토크, RPM의 개념은 단순하게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과거부터 주로 뭔가를 견인해야 되는 그런 차량들, 그리고 중장비 같은 특수 차량에 주로 좀 쓰이다가요. 최근에는 이제 일반적인 승용차에도 널리 적용이 되면서 그 범용성이 굉장히 확장이 됐죠. 디젤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료의 효율성이에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 가솔린 대비 열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똑같은 양의 기름을 쓰더라도 디젤이 훨씬 더 엔진을 오래 굴릴 수 있거든요. 이걸 돌려서 말하면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더 적은 기름을 소모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기름값을 보시면 이 경유보다도 휘발유에 더 큰 세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느끼는 연료 효율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의 특징과 장점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단점을 살펴볼게요. 먼저 가솔린은 엔진의 메커니즘에 의한 리스크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노킹 현상입니다. 이 서두에서 제가 말했지만 이 가솔린 엔진은 피스톤이 압축하는 것만으로는 폭발할 정도로 온도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조적으로 스파크 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주게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피스톤이 압축하는 타이밍과 그 플러그에서 불꽃을 탁 하고 튀겨주는 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차를 무리하게 흡사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이 정확한 타이밍이 조금씩 서로 어긋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팍 튀겨서 폭발시키기 전에 이미 피스톤이 먼저 빵 하고 튀어 올라와서 엔진 벽을 때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때 피스톤이 실린더를 치면서 막 땅땅땅땅땅 하는 그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마치 이렇게 노크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노킹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이 현상을 빠르게 캐치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엔진 실린더 내벽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이 최악의 경우에는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물리적인 리스크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차에 조금만 관심을 두고 차를 잘 관리하면서 이런 전조 증상들을 미리 파악을 한다면 이 정도 노킹 현상은 훨씬 더 적은 비용과 수리로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디젤 엔진 대비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이 저배기량의 터보 차저를 달아서 연비도 아끼면서 출력과 토크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선천적으로 디젤의 높은 연비 효율을 가솔린이 따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차를 타게 되면 체감상 연비가 더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한편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적지 않은 단점 또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은 피스톤의 압축력과 폭발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차체의 진동이 크고 막 덜덜거리는 이런 아이들링 소음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디젤 차를 타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짜 직접적인 단점이에요. 게다가 회전수를 가솔린 차량처럼 높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포츠성을 추구하는 그런 차량에는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으로 약간 퍼포먼스가 중요한 그런 스포츠카라던가 조용하고 편안하고 이런 정숙성이 중요한 럭셔리카, 대형 세단 같은 차량에는 대부분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디젤은 이 피스톤의 폭발력이 큰 만큼 이 엔진이 이걸 견딜 수 있도록 이 내구성을 확보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작할 때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심지어 엔진 자체도 이 부피, 사이즈도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본네트를 딱 까고 엔진을 보시면 보통 가솔린 차들은 공간이 좀 널널하게 나오는 편인데 디젤 차들을 보면 진짜 엔진룸이 꽉 들어찰 정도로 여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할 때도 살짝 불편함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더 큰 단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오염물질 배출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지만 디젤 차는 여기에 추가로 질소산화물을 더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 배출가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환경 규제가 막 생기게 되고 이 규제에 맞춰서 디젤 차에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게 돼요. 우선 첫 번째로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각종 추가 부품 장착이 강제로 의무화가 됩니다. 흔히 디젤 차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DPF라던가 EGR 같은 이런 장치들이 뭔지는 몰라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얘네들이 전부 그 매연 저감 장치를 구성하는 그런 부품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치들이 붙으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디젤 엔진의 제작 단가가 당연히 비싸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장치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각종 트러블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그런 치명적인 리스크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디젤차는 관리를 하면서 타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디젤차가 연비는 좋아도 그 연비로 아낀 돈을 결국은 매연 저감 장치와 관련된 부품값, 수리비, 유지비로 좀 퉁쳐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디젤차의 이 매연 저감 장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게 주기마다 부품을 클리닝하거나 교체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장거리 고속 주행을 해가지고 DPF에 쌓이는 오염물질 찌꺼기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태워줘야 돼요. 그래서 디젤차는 약간 가다서다 하는 이런 시내 운전 환경에서는 적합한 차가 아니고 주로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더 권장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각종 매연 저감 장치를 붙이고 있는 와중에도 디젤차에 대한 환경 규제 허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 측에서는 이 디젤 파워트레인을 점차 단종시키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도 각종 법규를 통해서 이 조기 폐차를 적극 권장하면서 이 점차 노후 디젤 차량을 강제로 없애고 있는 지금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비교적 심플하게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아직 하나가 더 있죠. LPG 차량입니다. 사실 이건 딱히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게 기본적으로 LPG는 이 가솔린 엔진과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점이라고는 그저 연료를 휘발유가 아닌 LPG를 쓴다는 점인데요. 물론 몇 가지 소소한 차이점에서 오는 특징들도 있긴 합니다. 일단 LPG 연료통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고요. 가솔린 대비 LPG 차량이 출력이 살짝 더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연비도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LPG 가격 자체가 휘발유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굉장히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비용 대비 연료 효율은 LPG가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차이점과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솔린과 디젤이라는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저희 카톡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